안녕하세요. 허영광TV 2026년 2월 27일 제79회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영광TV는 미래의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영광 해인의 조화, 오늘은 제3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2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문명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옹고지신이라고 해서 과거를 반추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제 시각으로서 본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하고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건국 대통령이냐 독재자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좌익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독재라고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신봉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두 가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인류 국가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건국전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극한 시절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이것을 실현화시킨 장본인이시죠. 그래서 이 어른은 대한민국의 국부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거죠. 당시 일제 36년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조선조 500년 동안 철저하게 경제가 망가지고 문맹률이 7, 80%에 달할 정도로의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불어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공이 있으면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분의 업적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생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국제 질서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표현은 지지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자유민주국가 탄생과 수호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분단 고착과
권위주의 통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 북한보다 경제력도 못했고 또 사회도 혼란스러웠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켜내신 분은 바로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국전쟁에서 비판과 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5대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많은 업적이 있지만 일단 굵직한 거 5가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 출범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재하셨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반을 확립하고 한반도 남쪽에 독립정부를 수립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정부를 수립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를 이 어른이 수립했다는 것은 큰 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48년 무자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한미동맹 체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은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해서 든든한 그 국방의 수호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형성하게 되었고 그 의의는 냉전 구도 속 국가 생존 기반 마련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때 그 박헌영하고 허헌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그 한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하루 만에 넘어갈 거라고 그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 북한에서 뭐냐 그 모든 몰수를 해서 논아주면 다 농민들이 다 따라와서 그 공산주의 체제로 그 찬성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49년하고 1950년 이 사이입니다. 그 대한민국 농지가 조선조 500년 동안 지주 중심 토지 구조에서 완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농에게 토지를 분배를 했죠. 그래서 지주제를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됐고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한 효과가 있고 자유농 중심의 사회 형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잘한 일입니다. 만약 이때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체제로 빠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장본인이시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국제연합에 요구를 해서 참전을 유도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체제를 존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공, 자유민주 노선을 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와의 명확한 대립, 자유시장 경제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무역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이승만 박사이시죠. 결과적으로 남한은 산업화 기반 형성을 완성해서 반공을 국실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업적은 박정희를 미국에서 공부시킨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장군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에 있는 미 육군 포병학교에서 약 6개월간 고등 군사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여기에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죠. 근데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당시 미군이 선진 군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군 장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정규 연수 과정이었었죠. 그 분 중에서 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로 불러 선진 교육을 잘 받고 오라는 격려와 함께 가난한 박정희 장군에게 격려금도 하사하셨습니다. 이 인연이 우리 민족중흥의 토대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성장시키는 이 두 분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는 그러한 성과를 이뤄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출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에. 그래서 이승만은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허정인데 허정 내각 수반이 중심이 돼서 임시 내각을 이끌었죠. 1960년도에 임시 내각을 허정 내각 수반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4.19 혁명이 지나고 제2공화국 그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는 내각제로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일 뿐이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실질적 행정 책임, 즉 의원 내각제 체제의 그러한 정부였습니다. 뚜렷한 비전도 없고 허구한 날 이렇게 데모하고 또 서로 정치인들끼리 물어뜯고 5.16 군사혁명이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분들이 그 박정희나 그 윤보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국가를 운영했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5.16도 없었죠. 그러나 이분들은 서로 그 시기 다툼하고 맨날 따지기나 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그 국민들은 이렇게 데모나 하고 이래서 5.16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5.16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만약에 그때 민주당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카리스마, 이분들의 그 철학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맹길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성격과 그다음에 그 허정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 다 옳고 뭐 그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치가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제가 본 시각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함에 있어서 지난 대통령들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서 다음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최기호 대통령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